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류군입니다. 오늘은 처음 해보는 컨텐츠인데요. 답안 작성 컨텐츠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 어, 사실 뭐 7급 분들은 몰라도 되고요. 저희 이제 5급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소수만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답안 작성입니다. 네. 이거 뭐냐? 이제 행정학 공부하고 있는데 뭐 인사조직론이나 행정학 보고 있는데 당연히 답안을 많이 하루에 쓰는 게 참 좋지만은 제가 손이 다쳐가지고 지금 현재 답안을 못 쓰는 상황이라 이렇게라도 좀 써보려고 합니다. 타이핑으로라도 원래는 핸드라이팅으로 썼었는데 그래서 성공적인 답안을 어떻게 도출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처음 쓰는 나랑 나중에 강의를 다 듣고 뭐 몇 순환, 사순환 막 이렇게 다 들어가지고 쓴 나에게 이걸 답안지를 또 보면서 이땐 이랬지 하면서 좀 웃을 수 있는, 그리고 합격하고 나서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했구나 라고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거죠. 뭐 기록용입니다. 네. 문제는 제가 만든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태양 정책의 방향성을 필요하라, 발제문에 따른 현 정책 기조와 성과의 한계를 제시하라. 이게 1, 2번이 중복이 되는 문제 같지만 이제 다르게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현 정책 기조의 개선 방향 및 방향성과 공공 가치를 논하시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죠. 저도 이제 이거 강의를 뭐 아직 많이 본 건 아닌데 이렇게도 문제가 나오더라고. 이게 45점이라서 좀 사실 말이 안 되는 문제기는 하지만 말이 뭐 요새는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GPT한테 조금 그 구체화해 달라고 했어요. 점수는 30점대로 줄였고요. 그래서 GPT가 정교화해 준 문제입니다. 음, 이렇게 한대요. 처음 봐. 처음 보는 건 아니지만 자세히 보는 건 처음이네. 조세 재정 부담에 대해 정책 불확실하다는 주장과 정책 형평성이 줘야 된다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중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그렇구나. 사정 영역 공론화 절차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이미 이렇게 근데 지적을 해줬네, 그죠? 균형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제 요구사항,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요구사항. GPT를 쓴 겁니다. GPT 아주 감사합니다. 인구 정책 추진 배경과 현 정책의 한계를 행정학 이론을 통해 활용해 분석하시오. 정책 대상 외 집단에서 발생한 갈등의 유형을 야 이거 되게 구체화 잘했다. 이거는 근데 20점 정도 나올 만한데 한 장으로 못 쓰거든요. 왜냐면 일단 이거 쓰려면은 일단 이게 내가 그 문제를 먼저 해체 분석 좀 해야 돼요. 이거 쓰려면 첫 번째로 어 이거는 뭐가 나와야 되냐? 인구 뭐 이제 현황 분석 이게 대충 두 줄 나와야 됩니다. 그냥 동어 반복하는 거를 이제 해서 이제 뭐 배경 및 필요성 이렇게 쓰는 거죠. 두 개. 그다음에 행정학 이론으로 활용해 분석하라는데 음, 행정학 이론을 소개할 필요는 없고요. 음, 현 정, 현 정책의 한계. 어, 뭐현 정책을 일단 말해야 돼. 이게 무슨 정책인지. 야, 근데 그게 현황 문서가 들어가는구나. 여기 이거 포함이다. 플러스. 이게 현 정책 포함. 이렇게 해가지고 쓰고 이거를 뭐 나중에 이제 여기서 이제 뭐 배분 정책이다. 이런 것도 쓰면 좋겠죠. 이게 아주 좀 풍성해질 수 있는 답안이겠대요. 그죠? 그리고 뭐 이론별 분석 뭐 이제 여기서 1 해놓고 뭐 효율성 이렇게 쓰면은 근데 좀 조금 좋은 답안은 아니야. 이거를 다른 말로 바꿔야 됩니다. 다른 말로 바꾸고 그다음에 뭐 핵심적인 키워드 넣기 요런 겁니다. 이제 4개 총 이제 8줄에서 10줄 10줄 하면은 이제 12줄이 완성이 되고 12줄. 그 앞에 이게 서론 들어가야죠. 당연히 서론 0번은 서론입니다. 서론은 한 4줄 4줄 정도 쓰면은 많이 쓰는 거야. 한 4줄 3줄에서 4줄 딱 요정도. 1번 그 다음에 2번 0 1 0이라고 썼으면 이게 1입니다. 1 2 뭐, 배경 및 정책의 필요성 뭐 이렇게 나가는 거죠. 3번 실태 분석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다르게 쓰면 되는 거고 뭐 이론별 분석 해가지고 뭐 이론별 분석 1번 효율성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총 그래서 16줄 나오네. 반 페이지인데 너무 짧은가? 근데 여기가 빡세요. 2번이 좀 빡세. 일단 첫 번째 갈등이
갈등의 정의. 두 번째, 이거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4번으로 놓고 갈등의 발생과 원인 분석,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 제목을 잡고 1번 갈등의 정의 해가지고, 갈등이 뭔가 어떤 갈등을 이제 갈등의 유형들도 있죠. 뭐 갈등의 원인도 당연히 있을 거고, 갈등의 원인 이렇게 있을 거고, 이게 원인 정의를 하면 이제 원인이 있어요. 이거는 근데 포함될 수 있나? 이건 좀 상황 좀 봐서 써야 될 것 같고, 줄수를 좀 맞춰야 될 것 같아. 여기서 분량 조절 좀 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그 주체별 분석, 뭐 이렇게 해가지고 1번 여기서 이렇게 뭐 뭐 이렇게 민관, 그다음에 근데 민관 말고 관도 있지 않냐? 관도 있어요. 이거 근데 쓰지 말라는 거 안 써야 돼. 그래서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 분석이 그러면 이제 쟁점은 어떻게 행할 건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게 다 연결되는 문제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게 5번. 이게 5번이 이렇게 나오면은 좀 힘드네. 개선 방안 및 대안. 여기 관점도 제시를 해줬어요. 이렇게 해놓고 세대 간 형평. 문제 속에 답이 있네요. 지속 가능성. 여기 이게 있잖아. 지속 가능성과 재정, 세대 간 형평성과 재정. 이게 여기서 쓸 수 있는 겁니다. 갈등의 반생과 원인. 원인은 요거예요. 이렇게 넣으면 돼 그냥.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돼요. 일단. 그 다음에 6번으로 결론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러면 너무 많으니까 줄일 거예요. 일단 나눈 걸 줄일 건데, 자, 목차 잡기. 목차를 그래서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렇게 1번 이거 제낄게요. 이렇게 목차 잡기 이렇게 쓰고, 1번 서론 3, 4줄 이렇게 넣고, 4번 갈등의 발생과 원인. 이게 5개나 들어갈 필요는 없으니까. 이게 10점짜리거든요. 요게 이것도 10점이야.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1번 이거를 포커스를 맞춰야 되거든요. 이걸 쓰면 안 됨. 정말 안타깝지만 이걸 그대로 갖다 박으면은, 왜냐면 여기서 이게 갈등의 발생과 원인에서 나온단 말이야. 이걸 내가 여기서 썼잖아? 그러니까 그대로 박으면 안 돼요. 좀 다르게 박아야 됩니다. 뭐 주체로 할 것인가? 주체별? 5월? 뭐 갈등 원인별. 근데 갈등 원인별 쓰면 안 된다 그랬지. 그래서 뭐 주체별에 아까 민관 달았었죠. 그래서 그 주체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써야 됐는데, 지금 여기 목차 탐색하는 데만 한 4분 정도 걸렸네. 이제 써볼까? 30분이니까. 이게 딱 30분인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이 50점짜리거든요. 좀 빡세. 근데 분량을 못 채우겠어. 이럴 때는 이제 개꼼수가 있죠. 서울온. 여기 또 소개를 하겠습니다. 서울온 일단 이게 한 줄이에요.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목차 잡기는 끝났고, 이거를 그럼 목차는 잡았고, 이거는 상황에 맞춰서 들어갈 거야. 뭐 키워드 파악도 이제 같이 해야 되는데, 목차 잡기, 키워드 파악. 키워드 파악은 그냥 쓰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뭐 내가 처음부터 무슨 키워드를 여기다 집어넣어야지 이렇게 들고 가는 사람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 정도까지 안 됩니다. 로마자 1번은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1번 이렇게 로마자고, 이게 진짜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소제목을 이렇게 넣을 거예요. 이건 다 아시죠? 로마자입니다. 이거 로마자. 1번. 이건 이게 서로는 그냥 갖다 박는 거예요. 그리고 발제문을 여기서 서론에선 이용을 해야 돼요. 첫 번째로는 인구 구조의 이중이기.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네. 이거를 그냥 갖다 박아요. 우리나라는 최근 급속한 인구 구조의 변화로 노인 인구와 인구의 폭증, 그 다음에 영유아기 인구의 급감이라는 이중 위기에 처해 있다. 이 가운데 실시한 이렇게 이런 인구 정책이라는 말도 써야 되고, 책으로는 주요 인구 정책으로 배분 정책, 뭐 이게
이걸 활용하고 있으면 이렇게 쓰면은 감점입니다. 배분 정책을 가로치고 써줘야 돼요. 누인 기본소득 25자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다 세야 돼. 50, 15, 20, 25. 한 이 절반 정도가 딱 그거네. 그지? 20, 20, 요 정도까지가 딱 그러네. 기본소득과 출산장려금 이거였나? 출산장려금이었지. 이 가운데 주요 임금을 실시 중이나 소외계층 정책 소외계층의 반발로 극심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거 잠깐만 노인인구의 폭증 이게 근데 너무 짧다. 잠깐만 조금만 더 이렇게 습감 등 제가 근데 이거 말 조정하는 이 글자 수 조정이랑 그 다음에 뉘앙스 조절하는 능력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물론 이제 전문적으로 쓰시는 분들 말고 뭐 비전문적으로 쓰는 막 약간 기자 같은 사람들이나 이런 급에서 놓고 보면은 거의 최상위권일 거예요. 기자들 중에도 그 글 못 쓰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이 가운데 빼도 돼. 주요 인구 정책으로. A씨는 발 속에 여기 이제 이거 밑에 거 쓰는 거지. 이거 봐봐. 아까 내가 여기 민민 갈등, 주민 민간 그리고 주민과 정부 사이 갈등이 심화되고 듣고 있다. 다음 이거 인구 구조의 빼도 돼. 최근 급격한 이중적 인구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하면 줄수 늘어나고 이번 서술에서는 이번 예 이번 이거에서 이제 뭐에 대한 초점을 맞출 거냐 이거 나와야 돼요. 지속 가능성 그래서 위기의 원인과 이를 위해 이 원인과 해소 방안을 논한다. 문제 해결을 위해 콤마 그만 찍고 이렇게 찍으면 이제 5줄이에요. 6줄이에요 여기 6줄 계산해 6줄 정도 되고 여기 16줄 하면 22줄이잖아. 그럼 10줄이 남아요. 10점 신문을 쓰고 딱 이 정도면 적정 분량이거든요. 현황 분석 저게 필요 없어. 이렇게 이걸 써야 된다. 이거 써야 된다고 하고 이게 쓰면 돼요. 밑에다가 배분 정책은 이미 활용한 키워드니까 패스하고 현황 분석. 이거 이미 쓴 내용들을 다 그만 써야 돼. 그래서 일단 필요성이라 하면 이걸 해결하지 않았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배경을 그럼 위에서 다뤘으니까 안 써도 되고 정책의 필요성 왜 써야 되냐? 배분 정책을 통한 인구 구조 개편 이걸 이제 역으로 써야지. 이를 위한 배분 정책은 이게 지금 그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라 그랬잖아. 그래서 급격한 인구 부조를 완화하고 인구의 완화하며 인구 구조 이게 인구 구조라는 뜻은 보다 완만한 그 인구 구조
변화를 유도. 정부와 국민의 적응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썼죠. 현 정책이 배분 정책을 쓴 거잖아. 지금 이제 배분 정책은 음, 음, 한번 실태 분석. 이건 행정 가치라는 말 써야 됩니다. 행정 가치에 따른 평가. 이렇게 쓰면은 딱 그냥 적정해요. 효율성. 적정할 것 같아 내 생각엔. 다른 말로 바꾸고 핵심 키워드 이건 주석으로 빼버리고 효율성. 이렇게 이건 좀 뺄게요. 이거는 안 쓰는 겁니다. 이거는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효율성. 이제 그렇지. 잠깐만 이거 보자. 행정하기로 효율성. 이거는 우리가 이게 되게 여기 나온 게 있어요. 뭐가 나왔냐? 정책 대상에서 고소득 가구 등을 제외했잖아. 1인 비용 가구. 표적 집단에 대한 정책 효과 유도. 이렇게 쓰고 이게 무슨 소리냐? 정책에는 일단 이렇게 그냥 표적성 정책 효과 유도 쓰고 밑줄에다가 이거는 이제 이 배분 정책에 그걸 알아야 되는 건데 선별적 복지를 활용한 해당 정책은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줄이고 필요한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아니 불필요한 이거 지금 이게 선별적 복지 말고 그 다 해주는 게 있어. 이게 뭐라 그러지? 아 씨발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선별복지. 그냥 이대로 쓰면 돼요. 선별적 복지라는 말 들어갔으면 반대 개념이 내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거 있어. 반대 개념이 있어요. 박원순 시장님 때 했던 지금 오세훈 시장님은 선별복지죠. 표적 정책 대상에 대한 대상의 행동을 직접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 이거 특히 노인 소득은 아니고 이거는 써줘야 돼. 출산 장려금 등과 같은 그다음에 행정 목표 달성을 돕는다. 이렇게 하면 예쁘잖아요. 글씨 말 되게 예쁘고 두 번째 이거 띄지 말고 두 번째 이게 뭐야? 이거 뭐였지? 효형정 뭐야? 이렇게 세 개 그냥 쓰라는 것만 쓰면 돼요. 굳이 뭐 더 쓸 필요 없습니다. 효형정이니까 효율성, 형평성, 정책 수용성 이렇게 들어가면 돼. 평가를 하랬냐? 활용해 분석하라고. 엄마 표적지 왜 집단에 반발 유발 그러나 잠깐만 다만 해당 정책의 재분배적 그 기능으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 위에 거 써. 위에 거 있죠? 또 여기 노인 1인 인구 뭐 이기잖아. 고소득 가구 등 그냥 이거 하나만 쓰면 됩니다. 내용 조절하려면은 이거 그래서 세 개를 쓰든가 하나 쓰든가 등의 집단은 일방적인 수평적 형평에서 아니 수직적 형평에서
제외. 특정 형평의 시전 문서의 뭐 소감과 저항으로 인한 저항 이 예상된다. 뭐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게 좀 말이 좀 예쁘진 않거든요. 그냥 일단 이렇게 쓸게. 3번. 그다음에 이제 4개는 써야 돼요 최소한. 이게 지금 3개만 여기다 정책 수용성. 이거 패스하고요. 행정거치 내가 그냥 따로 쓸게. 이게 지금 이게 뭘 포커스를 잡아야 될지 아직 감이 안 오는데. 갈등이죠. 갈등 해소 방안인데 갈등을 유발하는 그럼 행정 뭐가 있을까? 민주성이죠. 정책 정의 참여 부족. 형평성의 문제한 형평성의 문제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등 정부 행정권 우위의 정책 시행으로 인해 주민 참여, 주민 의견 수렴, 그 다음에 뭐 주민 등 주민의 의견이 완전히 반영되지 않은 민주성의 이 같은 정책은 이렇게 그냥 쓰면 됩니다. 를 유발하며 한다. 주민이라고만 쓰면 또 안 돼요. 주민 혹은 선출 권력의 의견이 일방적 재분배 정책은 민주를 유발할 수 있다. 민주성의 저해를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하면 되고, 이게 그냥 이 선출 권력, 주민 권력 이건 붙여 넣어야 됩니다. 무조건 민주성이랑. 마지막 하나. 뭐 있을까? 공장평정복, 그다음에 법률주의 과평산. 잠깐만, 산출. 뭐 있을까? 법률주, 민주성, 합리성, 효과성, 평등, 해고, 산출. 가외성 아니고 응익성? 응익성 정도가 나올 것 같은데. 근데 패스할게요. 여기까지 쓰자. 몇 줄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줄. 야, 이거 너무 낮은데? 여기 위에 필요성까지 썼네. 16줄, 18줄? 18줄, 19줄이죠. 이거 30, 잠깐만, 너무 낮은데? 더 들어가야 돼. 하나 더 넣자. 분량 채워야 돼. 소결론 내야 되나? 한 칸 띄고 따라서 특정가 일단 밑에 거 쓰고 소결론 치자. 19줄이야 일단. 정책 수용성 제끼고. 오케이, 19. 할땐 정의 여기서 찍어야 돼요 이제. 여기서 쇼부 보는 거야. 여기가 진짜거든요. 갈등. 이거 안 배웠어요. 갈등은 사실 뭔지 잘 모르겠는데. 두 집단의 견대리. 두 집단이 내 목표 충돌. 두 집단의 목표가 충돌하거나 같은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의 경쟁 및 수단의 선점 등. 이거 자원 얘기하는 거죠. 자원. 지금 여기 이걸 볼 겁니다. 이거 수단의 선점. 뭐 자원
한정된 자원 등 수단의 선정과 같은 양립할 수 없는 어, 이게 컴마 너무 많죠. 갈등 공장 여기 밑도 이거 필요 없어. 컴마를 내가 잘 찍는데 같은 양립할 수 없는 생태 및 이념의 충돌 등으로 발생하는 조직 간 대립이다. 이렇게 일단 한정된 자원 수단 이렇게 썼죠. 근데 이거 다른 말로 쓸 거거든. 이 원인에서는 첫 번째. 이제 이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배분적 갈등 있고 아니야 배분적 갈등 통합적 갈등 여기서 나올 건 아니다. 이 갈등 원인 뭘로 가야 되지? 잠깐만. 갈등 원인 되게 많은데 크게 보자. 지금 여기서 적용될 수 있는 것만 쓰자고. 우리 갈등의 수십만 가지 나올 수 있어요. 갈등 원인 그냥 기분이 나빠서 커뮤니케이션 반격이 족같아서 뭐 이런 거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쓸 수 있는 거 뭐야? 지금 자원에 희소자원의 한정성 이렇게 적으면은 여기 한정된 자원 수단의 선점 재정 목표의 차이 대립 이렇게 두 개 쓸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 두 개라서 두 개만 딱 쓰겠습니다. 다 쓸 필요 없어요. 일단 이제 2번 하고 나선 요걸로 가야 돼. 해소자 한정성 하고 밑으로 이게 꼼수입니다. 밑으로 자원 및 목표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자원이랑 목표를 얘기해 줄 거고 희소자 행정에는 예산이라는 한정된 희소한 자원이 존재한다.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행정을 이로 인해 근데 이게 이로 인해 행정을 여기서 줄 넘기고 이건 줄 넘기는 거는 그냥 적당히 넘기는 겁니다. 한 줄을 목표해서 행정을 모든 이들에게 이렇게 하면 이제 보편복지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며 한주 예산에 따른 여기서 이제 똑같이 쓰는 거예요. 이거 아까 그 어디 갔어? 여기 이 보편복지였구나. 선별복지의 시행, 수립 시행 및 평가까지 쓰면 좋습니다. 중요하다고 쓰면 안 돼요. 평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한정성 써주는 거고. 그래서 이게 한정성이에요. 한정성. 한정성이라는 뉘앙스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밖에 없다 이런 거 쓰는 거예요. 이로 인해 선별복지의 대상이 된 집단과 그렇지 않은 내 집단이라고 쓰겠습니다. 이거는 좀 내 집단과 그렇지 않은 외 집단의 차이가 발생하며 두 집단 간에 근데 잠깐만 이 예산은 어떻게 이게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단정 지으면 안 돼. 수행하는 데는 많은 제약이 따르며 예산이라는 문제로 인해 제약으로 인해라고 해도 되는데 제약 쓰면 안 되죠. 이에 따른 선별복지. 이라는 말을 두 번 반복하면 안 되거든. 따라서 이렇게 지금 바꾸면 돼요. 계속 바꾸면 돼. 계속 바꿔가면 돼요. 우리는 타이핑할 때는 예산은 크게 공채와 그 미래 세대
때 부담이, 이거는 나중에 쓸게요. 그냥 예산은 크게 조세와 채권 공채라고 할게요. 공채로 조달되는 며 조달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수입원은 조세다. 이렇게 쓸게요. 조세 아닌가? 공채 발행하나? 이렇게. 근데 이건 아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큰 사업일수록 이건 당연한 얘기 쓰지 말고 잠깐만. 이 조세와 공채로 조달되며 그 양은 저는 크게 고세와 공채로 조세 수입과 공채 발행 공채 발과 그냥 조세와로 해도 되는데 좀 요령 늘리려고 공채 발행을 통해 조달되면 된다. 이거는 위로 올려주자. 조달 과정에서는 조달된 예산이라는 여기까지 쓰고 한정된 희소한 전이 존재한다. 됐고, 두 집단 간의 갈등이 줄을 이룬다 하면 안 되고, 갈등이 이게 그래서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가 문제인데, 정책을 수행하는 데까지 이걸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사회적 대립과 뭘 이해, 그리고 를 넘어 행정 정책에 대한 거부와 불신으로 이어지며 이는 결국 정부 불신 협치의 바탕이 되는 정책 수행 및 협치의 바탕이 되는 협치를 어렵게 하는 정부 불신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가자. 깔끔하네요. 매끄럽진 않아. 내가 아무래도 답 쓰는 수준이 낮으니까. 목표의 대립 이렇게 적고, 목표의 대립 이렇게 크게 한번 띄어서 적을게요. 좀 잘 구분되게. 목표 네 집단 간 목표의 차이도 정부 불신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게 왜냐면 여기서 정부 불신 썼으니까 이어받는 거예요. 아무 정부 불신 이제 안 쓸 겁니다. 정부는 정책 시행을 통해 나 지금 녹음은 하고 있지. 하고 있구나. 통해 사회 문제 해결과 이게 정책 채택된 정책 해결 문제를 병폐를 완화하고 그 수평적 평등을 수평적 평등을 달성고자 한다.
수직적 평등과 더불어 수평적 평등, 수직적 수평적만 달성한다고 하면 좀 이상하니까, 그죠? 그러나 주민 어 주민은 해당 사례, 이거 사례를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겠다, 그죠? 주민은 개인 집단별로 연령층, 이게 집단 이렇게 나눌게요. 왜냐면 우리 뭐 아까 말했지만 연령층 및 등 등으로 구분되는 집단별로 집단별로 입장이 상이하며 평등, 공평, 부담과 공평한 그 뭐라 그러죠? 혜택, 즉 응익성 아니 수직적 평등을 민감하게 받아들인다. 뭐 인지한다. 뭐 이런 거. 평등에 대해 민감하다 이렇게 하자. 대해 민감하다. 아이고. 또한 이거 또 있어요. 문제가 또 있습니다. 또한 이거는 띄어쓰긴 한 건데 붙일 겁니다. 나중에는. 정책과 그래서 각 집단의 의견이 공평하게 반영된 참여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참여적 참여적 정책 운영을 이게 추구하며 뭐 정부도 안 추구하겠어? 근데 지금 입장에서는 그게 추구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추구한다고 나눠준 겁니다. 그 과정에서의 담론적 의견 형성 중시한다. 중시한다는 말을 한 번도 안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중시한다. 가장 무난하게 쓸 수 있는 말을 따라서 이거 여기서 종합해줘야 돼. 사회 문제 해결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정부와 그다음에 정부 따라서 쓰면 안 되겠다. 결론적으로 정부와 이 뭐냐 참여적 의견, 담론적 의견 형성을 중시한다. 참여를 통한 평등 실현을 목표로 하는 평등 실현 의견 반영, 의사 표출과 이를 통한 평등 실현을 직접적인 개입을 통한 해결을 택한 정부와 참여를 통한 평등 이거 평등 실현이라는 목표는 같다는 얘기를 써줘야겠다. 그러면 두 집단에는 이거 아니야. 목표 대립이라고 했으니까 쓰지마. 쓸 필요 없어. 그죠? 평등 실현을 목표로 하는 세 문제 해결 목표로 하는 정부와 평등 실현을 목표로 하는 주민의 갈등은 필연적이다. 여기까지만 쓸게요. 주체별 분석 민민 이거는 앞에서 나온 내용 똑같이 반복해주면 되는데 용어만 바꾸면 돼요. 이거 어디 갔냐? 여기 어디 갔어? 등과
이거 근데 이렇게 쓰면 맛없거든요. 민관. 근데 시간 없어. 갈등. 50분까지 이거 여기까지 마무리 해야 돼. 왜냐면 30분 정도에 우리가 시작하지 않았나? 언제 시작했냐? 좀 막 오래전에 시작했나? 아무튼 이미 시간 넘은 것 같은데 좀 잘 해보자. 별로 라고 이제 이게 썼는데 여기서 이제 뿔생 여기서는 이제 내 집단이라는 표현도 썼으니까 이제 마지막 수단 쓸 거네. 그죠? 요게 마지막 수단이 여기 있어요. 유연기본소득 추상장을 여기 있다. 마지막 쓰면 돼요. 왜 해당하는 각 집단 대상에 해당하는 각 집단과 대상만 써도 되거든요. 근데 일부러 용량 늘리려고 쓴 거예요. 대상에 해당하는 각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의 갈등이 을 가장 먼저 한 줄 더 쓰자. 그리고 여기 컴마 찍고 집단별 입장 차이로 인한 주민 간 갈등 이렇게 민민 갈등이라고 안 쓰고 주민 간이라고 썼습니다. 여기서는 수익 부담 원칙 응익성과 응익성이라고 쓸게요. 응익성과 또 형성에 평등이라고 할게요. 평등 가치를 봤다. 나는 가치를 먼저 봤네. 그지? 문제가 된다. 문제가 되는 이유만 써주면 되겠죠 이제. 공평보다 공평에 대해 수익적 평등이 이라고 쓰면 이제 이렇게 하면 동어 반복이니까 안 되고 을 기반한 책임과 의무라고 바꿀게요. 책임 의무 부담하고도 책임 그 혜택이라는 말도 많이 썼으니까 뭐 수혜를 받지 못하는 집단은 소외감에 더해 형평이라는 말도 여기서 좀 써야겠다. 형평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것이며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질 것이며 수혜 집단 자신들의 혜택을 정당화하려는 의견을 개진할 것이다. 따라서 민민 갈등에서는 이를 조정해줄 조정자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 거버넌스 얘기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냥 거버넌스 얘기만 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조금 그거 쓴 거예요. 그거 민관. 그러나 조정자가 되어야 할 이 민관 갈등입니다. 민 집단 내 갈등 이렇게 쓸게요. 주민 집단 내 갈등 이렇게 쓰면은 좀 괜찮을 것 같아. 주민 집단 내 갈등 괜찮네. 말이 좀 되네요. 주민과 정부의 갈등 정부 신뢰성은 정책 시행으로 인해 훼손될 수 있다. 문저
참여 주민 참여 부재로 인한 연수렴 절차 연수렴 이거 낮추자. 정책 시행 과정에서의 연수는 이들의 의견 개진 주민들의 정치 참여를 좌절시키며 좌절시킨다고 보네요. 그 참여를 소극적으로 정책에 대한 참여에 이거 진짜 어렵다 이거. 문점을 참여에 대한 거부감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뭔가 이게 좌절되는 그런 느낌을 줘야 되는데 뭐가 있을까? 그 단어가 의견 개진 좌절감을 유발하며 이로 인해 비민주성의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 정책 과정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이게 잠깐만 이게 이렇게 되는 게 맞냐? 문제점 그렇지 않다면 이익 집단 간의 갈등으로 인한 사회 혼란 초래. 정부의 정책 결정 기준 뭐 이익 집단이라는 말 써야 되나? 쓰자. 정책 기준 혼란 그리고 정책 결정 과정의 마비가 초래되며 공익이 저해될 수 있다. 로 인한 자의적 정책 지평은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쓰자. 결국 결론적으로는 썼으니까 않는다면 거버넌스라는 말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협치를 바탕 뷰카와 신속히 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뷰카 그 다음에 난제 등 그 단일 집단이 해결하기 어려운 이거를 이렇게 띄웠으면 좀 깔끔하긴 하겠는데 어차피 붙여야 되니까 이거를 나중에 있는 조정을 할 거예요. 제가 조정 훈련을 할 건데 지금은 훈련이 안 된다. 이것까지 고려하기는 어렵다. 이게 어려운 사회들의 해결이 불가능하게 되며 대응 및 해결이 불가능하게 되며 이게 단일 집단이 정부 말하는 거죠. 주민의 조력 없이 이렇게 했으면 너무 길어져. 단일 집단 차원에서 해결이 어려운
결국 공익이 져야 된다. 이게 단정적으로 말하면 돼요. 이건 100%니까 이거는 될 수가 있는 거고. 음, 추가적으로 변하는 환경에서 에서 정부가 규카 환경 여기 뷰카 이게 쓰자고. 난 이제 이런 걸 쓰고 있으면 안 돼. 이걸 해야 돼. 정부는 전에서 그래서 사회 문제 이렇게 하는 게 좀 매끄럽긴 하다. 그나마 뭐 개선 방안 주체별 뭐 정부는 당연히 개혁이 정부 하면 그냥 무조건 개혁 쓰면 됩니다. 개혁 뭐 개혁인데 이제 주민 참여 바탕 정책 입안 과정에서 특정 기회적 고려 아니 지시와 이게 거버넌스와 NPS를 섞어 쓸 겁니다. 정책 대상자 외 집단에 속한 의견을 반영한 행정의 민주성, 적실성, 그다음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행정권 스스로는 해결해온 문제를 대응하기 어려운 난제들을 특히 이거는 꼭 언급해줘야 됩니다. 이게 주민 참여가 문제였죠. 여기를 해결해야 이제 여기가 해결이 되는 거니까. 두 번째 주민 위한 정책 참여 권장 정책 결정의 경험 축적으로 정책 주민들의 정책 학습이 이루어지며 보다 다양한 문제에 대해 빠르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정책 협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이를 통해 실현할 수 있다. 실현하는 민주적 협치 이렇게라고 하면은 민주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고 이제 확 집어주면 되는 거예요. 주민 참여와 민주성 이렇게 이제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그냥 그렇구나. 왜냐? 문제에 내가 민주성 들었거든. 민주성, 효율성 이렇게 느껴요. 효율성도 얘기했잖아. 그죠? 여기 여기서 든 거 있잖아. 든 거. 문제점 든 거. 효율성, 형평성, 민주성 들었는데 벌써 두 개를 해결했어요. 형평성 이제 하면 되죠. 주민 간 의견 공유를 주민
정책 절차 과정 개혁. 정책 과정 개혁. 뭐 이렇게 쓰면 돼 대충. 결론 쓰면 되는데 결론 스킵할게요. 동한 병적 정책 수행. 아까 그 세대간 부담 얘기했지. 시민 간의 의견공을 통해 포크밸 등 정책 과정에 참여한 정책이 그 사람들이라 그러냐? 이게 뭐라 그러냐? 정책 과정에 참여한 주체들의 이익 독점 막고 다원적 의견 반영을 통해 형평 적 통해라고 그만 쓰자. 의견 공유는 포크 유도. 통해라는 말을 내가 너무 자주 쓴다. 이거 좀 조심해야겠네. 바탕으로 한 병적 정책 결정 이렇게 할게요. 세대 간 형평 지속 가능성. 지속 가능성도 들으래. 이게 지속 가능성이야. 지속적 민주적 지속적이고 민주적인 실을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지속적이라는 말 여기다 넣으면 돼요. 어차피 정책 여기서 지속적이라는 말 깔고 가는 거니까. 효율성 여기 아까 뭐였어? 동원적 집단의 의견 표출과 과정에서의 반영을 유도. 형평적 정책 실현의 정책 집 과정을 유도한다 안되고 과정을 바탕이 된다. 이 과정에서 집단 간 정보 공유, 의견 및 정보 공유를 통해 그만 쓴다고? 나 이루어지고 주민 간 차이 이거 다원성으로 따라 나오는 게 반드시 있거든요. 이거 무슨 차이가 뭐지? 그 대표 관료제 그게 되는 게? 같다 다 형평. 그 생각의 내재적 차이가 그 뭐지? 오늘 배운 거였는데 씨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외적 내적 다원성인가? 다원성은 아닌데. 지균 그 바탕에 드는 게 뭐였지? 기억이 안 난다. 외적 차이. 대표 관료제 한 번만 보자. 나 씨발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대표 관료제. 그 다원성인가? 다원성 관리였지. 다원성 관리였나? 다양성 관리지. 씨발 맞다. 내적 다양. 상호 주민 상호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정책관 고려는 그래서의 그래서 소외 집단에 대한 정책을 결정 집행하는데 정책 저항 그 다음에 정책 저항 최소화할 수 있다. 집단 간 갈등의 원인이 갈등 및 정책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가자. 야 씨발 문제 진짜 쓰기가 너무 어려웠다. 결론 이게 결론은 그냥 대충 쓰면 돼요. 이거 그냥 몇 개 파쿠리 하면 되거든요. 음, 음, 음. 정책 과정에서 음, 고려하는 갈등은 때 집행의 무력화, 정책 저항 등 원의 이게 앞에 거 써야 돼. 원인부터 가야 되거든요. 작은 거부터 가야 돼. 자, 원의 희소성 그리고 목표 차이 등의 무력화, 정책 저항 등을 유도할 수 있다. 특히 시민들의 의견을 하는 정책은 정부, 대정부 민관 여기서 이제 민관 갈등 쓰는 겁니다. 갈등을 넘어 민 등을 유발, 사회적 난을 초래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참여적 이 참여적 거버넌스라는 말을 써도 되는데 정부 운영 채권이 요구되며 일단에서도 상호간 의견 개진 및 수렴자를 통해 정부 주도라고 하면 안 돼. 왜냐면 NPS인지 가버넌스인지 헷갈리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정부의 조력과 주민 적 정책 이렇게 그냥 가자. 좀 헷갈리게 쓰자고. NPS인지 그 가버넌스인지 좀 헷갈리게 써야 돼. 그래야지 외워서 쓰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이제 어필이 되는 거니까. 외워서 쓰는 거면은 씨발 여기서 바로 그냥 그 누구야 가버넌스 그 정부 주도의 주민적 이렇게 하면 가버넌스고요. 정부가 지원하는 이러면은 이제 NPS입니다. 이게 이렇게 말이 달라져요.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향후 정책 학습을 통해 향후 정책 과정에서의 적실성, 그다음에 효율성 등을 그럼 얘가 NPS를 말하는 건가? 수 있다. 되고 이게
종합적으로 정책 참여와 이해와 신뢰 형성 통해. 이게 원래 사회적 자본 쓰면 참 좋긴 한데 지금 자리가 없다, 그죠? 주민을 위한 공익실현은 공동 목표 줄 수 있다. 이가 같은 적극적 정책 참여 과정은 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쓸게요. 개빡셌다. 1시간 동안 썼다 이거. 와, 30분 문제인데 원래 근데 이래. 자, GPT에 채점 한번 받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채점 받기 전에 줄수부터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아홉, 스물. 여기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여기까지가 이제 한 장이고요. 그냥 대충 이렇게 잡아야 돼. 왜냐면은 뭐 이 줄 넘어가는 것도 있고 뭐 이 25자가 한 줄인데 일단 이거는 이제 아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26, 7줄 정도가 한 장이라고 봐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일곱, 열여덟, 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넷, 스물다, 스물여섯. 대충 요 정도까지 이제 두 장이라고 쓰자고. 두 장. 이렇게 그냥 두 장이라고 할게. 왜냐면 여기 중간에다 갖다 박으면은 GPT가 채점하는데 좀 오류가 난다. 두 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 스물여, 스물일곱. 너무 많이 썼는데? 그지? 분량 조절 실패다. 대충 근데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여기까지가 이제 진짜 엄밀한 한 장이거든요. 그래서 뭐 나머지 이 정도를 끼워 맞춘다고 하면은 뭐 완전히 실패한 건 아닌 것 같아. 분량 조절 뭐 나쁘지 않았다. 그래서 가자. 채점 한번 받아보죠. GPT한테 받고 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30점짜리 답안을 1시간 쓰고 평가를 받았는데 뭐 이렇게 평가를 해줬어요. 근데 뭐 물론 챗GPT가 이렇게 객관적인 평가는 사실 잘 못합니다. 아예.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점수 같은 거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좀 못한 게 일단 딱 짚어준 게 명확하게 있더라고. 아야 딱. 첫 번째로는 이 재정에 대해서 전혀 찌르질 못했어. 난 이게 제일 뭐라 그럴까 여기서 보면은 이제 재정에 대해서는 언급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이고. 선별복지나 이런 용어들을 잘 써가지고 좀 쓰긴 했는데 맞는 것 같아. 재정에 대해서 한 번도 못 질렀거든요.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그냥 지속 가능성만 얘기를 했지 이 재정 지속 가능성에서라고 썼는데 이걸 하나도 안 다뤘기 때문에 아마 이거 실제였으면 한 15점도 못 받았을 것 같은데 한쪽을 그냥 버리고 간 거니까. 근데 뭐 어떻게 그 재정 지속 가능성은 나중에 배울 텐데 뭐 지금 뭐 그거 아무튼 뭐 노력은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보완점 볼수 이거는 뭐 잘한 건 보지 말고 실태 분석, 효율성, 형평성, 민주성. 평가 후 갈등 발생과 그러네. 그러네. 원인. 그러니까 원인을 목표의 대립과 희소자원의 안정성으로 너무 가버렸네. 그죠? 이게 연결이 안 되네. 맞는 말이긴 해. 이렇게 했으면은 맞아. 이게 맞는 말이야, 이것도. 그죠? 효율성, 형평성, 뭐 효율성이 져야 된다. 이 효율성이 져야 된다. 뭐 효율성 저할 뭐 희소자원의 안정성, 뭐 효율성 저해 이렇게 쓴다던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네. 그죠?
여기 평등은 다뤘어. 형평은 다뤘거든. 되게 근데 산발적이라는 말이 좀 많이 와닿네요. 그래서 일단은 뭐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이 제조 지속 가능성을 못 찔렀다. 왜 닫았어 씨. 잠시만요. 잠깐. 이거 갑자기 닫혀버렸네. 어이씨. 왜 줬을까? 최근 답안 작성 연습 1-1 다시 가보죠. 그래서 여기 보완점에도 이 밑에다가 보완점을 씁시다. 일단 키워드도 몇 개 안 들어간 것 같긴 해. 예, 열심히 쓴다고 썼는데 첫 번째 보완점 보완점 해가지고 좀 언급 전혀 없어. 대중 지속 가능성을 하라고 했는데 이게 이거 하라고 했는데 했어야 돼,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냐면 이거를 이게 만약에 이제 반발까진 좋아. 주민 반발. 그다음에 정책 뭐 부적 뭐 거부, 뭐 저항 뭐 이런 것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조세 저항이 일어나서 세수 감소 이래가지고 뭐 정책 지속 가능성에 심대한 타격 뭐 이렇게 정리만 했어도 아마 좀 좋았을 텐데 그거를 내가 생각을 못했다. 이게 꼭 쓰고 나오면 생각이 난다니까.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산발적이라는 거 아주 이거 좋아요. 근데 이거는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 한 번 더 물어볼 예정입니다. 선언적이며 정책 판단 능력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물어봐야겠다 미리. 정책 어떤 의미지? 정책가로서 어떤 선택을 하고 왜 그 선택이 타당한가? 음, 참여 방식 썼? 그러네. 참여 방식에서도 구체적인 수단을 언급하라는 거구나. 까지 말을 하래요. 어, 그게 어떻게 도움이 되고 이것도 적어놓자. 오케이, 3번 정책 판단은 일단 맨 처음에 가치 선택에서 선택, 그 다음에 장단점 선택, 그리고 장단점의 효과, 기대 효과, 기대 효과. 이게 아마 단점 보완이겠지? 단점 보완. 그리고 구체적 수단. 요거까지가 이제 정책 판단이래요. 오케이. 대안의 장단점. 장단점 고려인가? 뭐야? 맞네. 장단점 판단 고려. 기대 효과. 이게 빠지고 그 다음에 구체적 수단에다가 현실적 제약까지 고려. 이게 얘가 노나시오의 기본인가봐. 기본. 이게 노나시오의 기본. 노나시오를 쓸 때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습관을 좀 들여보자. 이게 맞는 방향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나는 좀 공감이 돼요. 그거 이제 교수님이 또 다르게 판단해 주시겠지만은 그치, 요게 참 좋아. 요거도 맞는 말이고. 다음 거 볼게요. 보완점. 이건 썼는데? 좀 아쉽긴 하다. 이거를 그냥 정의를 하라고 지금 현재 정책을. 그래서 이게 그 얘기인가 보다. 이게 네. 4번 정책 아니 0.5점 더 받을 수 있었는데 까비. 그러니까 이게 선언적으로 가야 되는 것 같아. 선언적라는 의미인 듯. 현재 정책에 대해서 갈등이 일어나는 의미.
어떤 정책이 때이며 이로 인해 갈등은 왜 생기는지, 이게 구체적으로 도출될 수 있으니까, 이게 배후 규제 이런 거 하면은. 그러네요. 맞는 말. 이것도 몰랐어. 세대 간 형평성 이런 아예 몰랐거든요. 이것도 오케이 인정. 이것도 잘 공부해 놓자. 이거 여기 나온 최소한의 몇 개는 좀 잘 외워두죠. 나는 이제 조세와 그 공채 그거를 생각해갖고 썼는데 쓰지를 못했잖아, 그죠? 이거는 뭐 8점이라고는 하지만 이거 아예 이쪽을 고려를 못했기 때문에 크게 더 감점이 될 요소고. 음, 절차 중심, 과정적 민주성, 그러네. 음. 이것도 아까 그 같은 의미죠, 요거랑. 요 정책 판단 능력이 부족한 거. 요것도 세 개가 다 같은 말이에요. 재정 정책을 고려를 못했으며 정책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 뭐 요 얘기 있나요? 이것도 같은 얘기고. 이게 문제가 이건데, 그 일반론으로 가버린 것도 맞는 것 같아. 그냥 참여를 확대하자는데라고 이제 해버려가지고 그 부분 아쉽다. 뭐 그런 거는 좀 뭐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위원회 설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구체적인 거. 뭐 저출산 대책위원회 설립. 해서 뭐 기금 유치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어야 되는 것 같아. 그죠? 근데 그런 거를 좀 안 해서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쓰자고. 여기 밑에다가 EX 놓고 저출산 생 뭐 어, 대응위원회 수립 수립. 이게 뭐 예를 들면은 참 민주성 위기 출생 대응위원회 수립 뭐 이거 뭐 위원회 방식 정보 주도 방식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등. 이거 그냥 위원회 방 먼저 골라야 될 것 같다. 수립. 그지? 대안이라고 했으면 대안을 어차피 세팅한 거잖아. 이거 하고 구체적 수단. 잠깐만, 대안의 장단점 고려. 뭐지? 여기 참여 증진. 이게 여기서 이제 장단 놓고 수립. 뭐 위원회로 하면 이제 민관 참여겠죠. 민관 참여 확대. 민간 참여 확대라고 쓸게요. 관은 이미 하고 있으니까. 현실적 적정 참여자 수. 뭐 이거 틸록 뷰캐넌 이거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평가 그 선정 그 참여 자 평가는 참여자 자격 요건 평가 등 이런 거 있죠. 무슨 자격으로 이거 세팅할 거냐, 타임라인은 언제냐, 뭐 이런 거 그냥 기본적인 거. 그 템플릿이잖아요 그런 거는. 그런 거 현실적 제약은 약간 그런 게 있고, 시급한 문제면 대형 뭐 TF를 세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오케이 인정. 아마 이 적정 참여자 수가 제일 그 세게 나올 수 있는 답안 중에 하나일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뭐 어떤 집단까지 참여를 시켜야 되냐, 뭐 그냥 일반 집단 다 참여하면은 그게 난장판 시장바닥 되는데 뭐 어떻게 그거를 해결할 거냐며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적정 참여자는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그거를 좀 제시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제시할 필요 없어 사실. 그냥 적정 참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되거든요. 우리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뭐 표현에 대해서는 요거 인정 길다. 오케이, 이것도 인정. 이게 끊어쓰기를 25자 딱 그거를 생각을 했는데 좀 어렵다. 이렇게 표현은 24.5점을 받기는 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게 지금 감점이 6.5점 됐냐? 5.5점 됐냐? 한 17점 정도 감점된 13점 받으면은 잘 받은 정도의 답인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얘가 평가를 잘해준 거 아쉽다. 좀 더 잘해보면 좋겠네. 이거를 이제 내일도 한번 써볼 수 있으면 써볼 텐데요. 좀 잘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이팅! 우리도 열심히 해서 붙어보자고. 응?